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도 이제 장 초반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는가 싶더니 정말 이제 오랜만에 좀 반등 좀 준화했었죠. 그런데 또 금세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자, 이 하락하는 흐름 보시고 또 이 제자리에 제가 이 박스권이나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박스권의 이 하단 라인에 오면서 그러니까 언제 가는지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현재 이 지루한 흐름 우리가 몰랐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우리 기술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지금 박스권에 갇힌 상태고, 그러니까 좀 더 이 지루한 이 기간 조정, 그러니까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했죠. 왜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 우리 기술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구간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박스권의 하단 가격과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이 60일 이동 평균선의 이 지지를 우리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 그 기다렸던 이 변곡점에 이제 거의 다 도달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루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집중을 해야 할 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이 본격적인 전환의 흐름을 보여주려면 대체 어떤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지 그 핵심 타점을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세력들은요 방향을 이제 크게 만들기 직전에는 정말 지독하게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주가가 좀 가나 싶을 때 더 극심하게 위에서 눌러버리는 거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지독하게 계속적으로 누르기만 할까요? 자,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즐겨 쓰는 짐 빼기 전략 중에 하나죠. 여러분, 세력들은 절대 이 개미들을 다 태우고 수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거래량을 정말 바닥으로 죽이면서까지 주가를 계속 야금야금 흘러내리게 만드는 거죠. 최근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가나 싶으면 누르고, 그러니까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엄청나게 단 음봉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걸 지금 일주일 넘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의 입에서 진짜 지겨워서 이 우리 기술 못 가져가겠다, 못 해먹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흔드는 과정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진짜 맥점은 바로 이 현재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까지 말라붙으면서 극심한 누르기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 팔 사람은 또 거의 팔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보신 대로 지금 거래량 정말로 최저를 찍고 있죠. 이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집을 거의 이제 마무리했다, 이제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제가 입이 닳도록 말했던 이 2만 원 가격에 다시 한번 또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는 또 힘차게 올라오는 이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두 자리가 만나는 지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지점이 중요하냐면,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볼 때 항상 전환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저점을 한번 먼저 세력들이 테스트를 해요. 여기서 한번 가격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도매 형태를 만들고 나서 다시 이 가격에 대한 이 리테스트를 보여주고 나서 전환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거를 이제 고가권 쌍고 형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 중기적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신호들이 딱딱 맞물리는 자리들이 곧 세력들의 이 공격 신호가 되기도 때문입니다. 자, 과거에도 보시면은 상승이 나오고 나서 행보를 상당히 지루하게 만드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맞물리는 위치에서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차례 큰 눌림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다음 파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흐름이, 그러니까 심리적인 가격과 기술적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맞물리는 이런 가격대가 맥점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을 우리가 상당히 주식을 하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히 강세 종목군들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이긴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주가라는 건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분명 쉬어가는 국면이라는 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반도체 쪽 원익 IPS 차트인데 이 종목 역시도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고 나서
일정한 가격대의 지지를 만들면서 이렇게 횡보라는 그림을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격을 지키는 그림에서 바로 이 다음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변형의 형태도 있는데, 자, 제주반도체 역시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한 상승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6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구간은 나오지만 가격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하단 라인대를 지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됐다는 거죠. 제가 말한 가격적인 이 테스트와 이동평균선이 맞물리는 위치에서는 회복을 하고 나서 이런 방향성이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을 때도 휴림 로봇도 엄청난 강한 상승을 만들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까? 이평선 이렇게 바닥을 들이면서 리테스트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반도체 로봇 다들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 그러니까 주도주급 종목들에서는 특히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은 이와 같은 이평선 끌어올리기 작업과 리테스트 작업을 하고 나서 방향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즉 우리 기술 역시 현재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이 기술적 분석들이 해 맥점 차트에는 그대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자,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이 종목의 주포가 어떤 방식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익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주식을 하려면 이 종목에 확실한 주포가 들어왔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이 밴드로 체크를 합니다. 세력에 큰 자금이 유입이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앞에 구간을 보시면은 밴드가 없죠. 즉 이 구간까지는 주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이 6월 달부터는 이렇게 딱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주포에 대한 진입을 알리는 신호예요. 동시에 이렇게 거래량과 이 엄청난 장대 양봉들을 만들었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세력들의 똑똑한 돈이 들어왔다. 자, 세력들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은 눌림목에서 이제 같이 매집을 해가는 겁니다. 밴드에서. 물론 이 박스 라인에서는 제가 매집을 하진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하단 라인에서 이때부터 이제 저는 거래를 시작을 했던 거죠. 즉 세력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 눌림목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게끔 제가 세팅을 해둔 거예요. 보시면 이 파란색 화살표들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이제 매수를 한 포인트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서 시세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익절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끝까지 끌고 가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시기도 보시면 다 이때부터죠. 제가 거래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 자, 그리고 다시 제 매집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나서 또 상승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익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 눌림이 나오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 매집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도 제가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세력들이 이 밴드를 기준으로 매집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즉 주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겁을 먹고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제 계좌 내역을 보시면은 월 4회로 해가지고 매수 횟수 역시 딱 제한을 해뒀습니다. 자, 밴드에 주가가 들어오면 매집을 하지만 밴드에 오지 않는 달에는 아예 매집을 안 나게끔 설정을 해둔 거죠. 왜 이렇게 제한을 뒀을까요? 바로 이 거래 횟수에 대한 제한, 이게 곧 리스크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없는 잦은 거래는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시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래 목록도 한번 보시면은 총 15번의 롱 포지션이 생겼고, 기계적으로 밴드 하단에서는 제가 매집을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둔 거예요. 자, 보시면 초입 물량들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익절을 해서 수익을 챙겼고요. 자, 최근에 이제 진입한 물량들은 제가 홀딩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이 횡보 구간에서도 저 역시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 최근 구간 어떻습니까? 주가가 현재 밴드에 또 진입을 한 상태죠. 오늘도 매수에 대한 신호가 떠서 자동적으로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이 앞에 상승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매집 기간을 거치고 확산이 되는 구간에선 익절, 확산이 구간에선 익절. 지금 제가 노리는 건 또 뭡니까? 확산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동평균선과 이 가격적 박스 하단이 되는 그 라인에서 지금 다시 한번 세력들이 돈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맨날 고민하시죠?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 뭐라고요? 주포가 진입한 종목, 즉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사면 되는 겁니다. 사더라도 어디서 사야 되냐? 세력들이 매집하는 이 밴드의 하단 구간에서 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수익이 나면 또 어디서 팔아야 되냐? 말씀드린 대로 확장 국면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던지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 주식에서 하는 이 모든 고민들을 제가 보여드린 이 맥점 차트가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주포가 어디서 돈을 쓰는지, 어디서 힘을 빼는지 이 차트가 실시간으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자, 지금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주포의 이 매집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제가 직접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완벽한 자리들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차트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제가 말한 이 고점 돌파, 확산에 대한 국면이 나오면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떴다. 그럼 그땐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바로 쏴드릴 거예요. 이 타점 절대 놓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이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총코치는 이 상승 구간에서 이 눌림목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눌림에서도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천 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